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자,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진행자님. 우리나라 국민 3,300만 명이 가입한 대표 국민 보험 상품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 것 같아요. 거의 주변에 보면 이 보험 하나쯤 들지 않은 분들이 없는데요. 실비보험이라고 하죠.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실비보험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네네. 보험에 대해 잘 관심 없고 모르는 분들도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제 보통 병원 다니면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주변의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 활용도 면에서는 실비보험을 따라올 만한 게 없죠. 네. 이제 이런 실비보험은 현재 두 가지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비를 통상 일반 실비라고 하고요. 예. 또 이제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한 실비를 노후실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가입한 실비보험 사용이 늘어나고 방법도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휴대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병원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만 올리면 바로 보험금도 금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주변에서 보험금을 쉽게 청구하고 받는 걸 보는데요. 근데 참 아쉬운 점이 정작 보험이 필요한 분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만약에 그 실비 가입이 되었더라면 좀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에 많이 동의하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정작 실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입 단계에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4월에 실비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좀 큰 변화라고 하니까 꼭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변화인가요? 네,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질병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병력자 실비보험이라는 상품이 4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예. 이제 실비는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인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질병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나 혹은 치료가 완치됐다 하더라도 과거에 중대 질병이었을 경우에는 실비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현재 고혈압이나 이런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되는 질병인 경우에는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보험료가 또 많이 할증이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죠. 고혈압도 그렇지만 당뇨도 해당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당뇨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거의 가입이 어려웠었는데 네. 이번에 가입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입니다. 지금 좀 나이 드신 분 중에는 고혈압이나 뭐 당뇨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희소식일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려면 상당히 심사를 꼼꼼하게 했었는데요. 네네. 이런 항목들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가입할 때 총 18개 항목에서 6개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예. 심사를 위한 치료 대상 기간도 기존에는 5년 정도를 심사를 했다면 2년으로 짧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의 심사 이력을 확인하는 중대 질병에 대한 기준도 기존에 말씀하셨던 당뇨병을 포함해서 10개에서 이제는 암 1개로 확 줄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심사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해당하지만 가입이 가능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가입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예. 참 많은 분들에게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암은 여전히 5년 동안 심사한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암으로 투명 중인 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암은 현재도 5년이 지나야 이제 완치 판정이 되고 또 전이 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의 이제 범위가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앞으로 신규 보험 가입에도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심사 시에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것이 심사 대상이었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평생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가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유병력자 실비가 나오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약을 복용하는 이제 투약 항목을 가입 심사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실비의 보장 범위에서도
함께 제외가 된 거죠. 아, 그런데 그 대신에 혹시 좀 보험료가 많이 비싸거나 하지 않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아, 보험료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 분들보다는 좀 비쌀 수밖에 없게 아, 되는데요.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보장 범위를 고려해서 앞으로 큰 위험에 대비한다는 네네. 항목으로 이제 보험료는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얘기를 이어서 가면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도 실비에서 그런 분들은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게 이해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통원은 원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병력자 실비보험은 외래 진료만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일부 보상 부분이 빠지게 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주로 입원이라던가 통원에서도 이제 외래 진료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밖에 또 유병력자 실비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작년 4월에 실비제도가 크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17년 4월에 이제 변경된 실비를 이른바 착한 실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도수치료라던가 비급여 주사제라던가 MRI 촬영 같이 실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약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유병력자 실비는 이런 특약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 특약 세 가지를 만약에 추가하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다 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금감원에서 보도자를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비의 경우는 기존에 본인이 10에서 20%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출시된 실비는 본인 부담분이 30%로 늘었고요. 네. 대신에 입원을 한 번 했을 때 10만 원, 통원을 한 번 할 때 2만 원 중에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해서 무분별하게 보험을 사용하다 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상승을 좀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존에 병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실비다 보니까 보장 면에서는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보험이라는 게 큰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니까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이었습니다.